소소한 일상 속 스쳐가는 생각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한량의 데일리 수다 방송 슬기로운 한량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한량 생활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한량이 진행하는 새로운 토크 방송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파일럿 방송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자기계발은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의미가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요. 20대 때는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가 자기계발이라고 생각했고요. 30대에는 성공과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저에게 자기계발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었는데요. 당연히 자기계발의 과정에서 항상 조급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의 자기계발은 목표에 대한 성취감보다 실패에 대한 좌절감의 기억이 더 많을까? 초조하고 쫓기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느슨하고 여유로운 자기계발은 없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 자기계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들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세로 그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내 40대의 자기계발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대의 제 자기계발은 취업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기계발 과정은 나만의 행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느리지만 잠시 멈춰서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자기계발의 원칙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는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방송입니다. 평소 자기계발을 바라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 자기계발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원칙은 빠삭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맞는 방법은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나만의 자기계발 시스템과 루틴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의 깊은 고민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 파일럿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행복을 위해 갖춰야 할 마인드셋.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새해도 일주일이나 지났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새해 목표 다들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 목표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뭔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새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에게 목표 설정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목표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 마음가짐이죠.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한 명의 아재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이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이끌어 주실 패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일단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놀라운 일 연구소의 강민수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호칭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뭐 닉네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네. 뭐 닉네임으로요. 그냥 원더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아이디거든요. 네네. 원더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갑자기 네. 연초부터 네. 감기에 걸렸어요. 요즘 다들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이게 연말까지 네. 계속 긴장했다가 갑자기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긴장이 확 풀렸는지 그렇죠. 또 할 일도 별로 없고요. 갑자기 아파서 감기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아직 목소리가 완전치가 않아서 음. 조금 듣는 분들에게 약간은 좀 거북한 소리가 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 전해주려고 이렇게 나오신 열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와,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네. 그런데 저희 12월 달에는 항상 바쁘다가 맞습니다. 맞아요. 1, 2월 달에는 항상 이렇게 방학처럼 좋은 말로 방학이죠. 강제 휴식. 밤 백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반백수. 그래서 골방에 앉아서 그나마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들 자신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 달은 저희에게도 좀 자기계발의 시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자, 그럼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렇게 아이고 좀 아프셔가지고 그 첫 번째 주에는 좀 많이 고생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좀 일단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회복이 많이 음.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자,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음. 새해 먹거리 준비에 또 한창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하는구나. 그렇죠. 무섭다. 그리고 점점 음. 저도 앞자리가 4자로 바뀌었는데 네. 과거에 비해서 감기를 한 번 걸려도 네. 회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커졌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하루 이틀만 공감합니다. 딱 몸살을 앓으면 음. 깔끔하게 딱 나섰거든요. 네, 3일, 4일, 5일 막 쭉 가니까 와, 내가 옛날 같지가 않구나. 아프면 내가 일을 못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제가 관심 있는 그 교육 카테고리 내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보고 있고요. 강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식을 전하는 서비스를 좀 해보고 싶어서 디벨롭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네.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아이고, 했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네. 시너지가 나면은 좋죠. 아이, 시너지가 그럼요. 나면, 그죠. 좋습니다. 그래도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빌고요. 또 가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는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우울한 방송들이 많네요. 갑자기 그렇게 됐네. 느리다고 해서 꼭 우울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울한 느리게 얘기해서. 가다 보면은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이제 단점이기는 맞아요, 한데. 맞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목표보다 마음가짐이 먼저 아닌가? 자,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 그 느린 자기 개발 이야기 주제는 이제 마인드셋으로 좀 정해 봤는데요. 사실 모든 목표는 그 목표를 실천하고 달성해야 결과적으로 그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새해 목표만큼은 사람들이 이미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에 난 맞아요. 3일 안에 포기할 거야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목표만큼은 이제 달성해도 그만, 실패해도 그만, 약간 이런 느슨한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목표를 세워도 금방 잊게 되고 또 목표에 대한 마음가짐도 느슨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반대로 그런 마음가짐부터 좀 가다듬고 목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은 그 마인드셋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문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복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행복에는 내가 없으면은 즐겁고 행복하더라도 이게 누구 행복일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항상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 행복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서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민수 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에 대해서 민수 쌤의 생각. 행복이라는 것을 네. 흔히 네. 뭐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부터가 음, 행복은 지극히 나를 위한 것, 그죠? 저마다 다른 모양이고 나의 행복, 통상 행복하고 싶다는 건 나의 행복을 의미하지 맞아. 뭐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개념이 확장되더라도 나 혹은 뭐 나의 가족 아니면 나의 파트너의 행복까지 확장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복이 흔들리면 뭐 그 이상의 행복까지 생각할 여유는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추구할 때 가장 중요하고 음. 뭐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민수 쌤은 행복을 위해서 갖춰야 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고루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음. 저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음. 자신의 욕망, 욕구가 충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음. 또 완전히 충족되면 또 행복도가 떨어지니까 음. 그 욕망을 충족되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행복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소망했던 일이 뭔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데 사람의 욕구라는 게 끝이 없죠. 하나를 갖고 싶으면 10개를 갖고 싶고 10개를 갖고 싶으면 100개를 갖고 싶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욕구라는 걸 계속 채워가다 보면 오히려 행복도가 좀 반감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이 10이라면 거기서 한 1, 2를 빼고 겸손 혹은 어떤 만족 뭐 이런 키워드들이 전 행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겸손은 항상 이제 인간관계에서만 네, 그렇죠. 보던 건데 이제 행복이라는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네네. 개인적인 주제에서도 이제 겸손이라는 게 이 미덕으로 뽑힐 수 있다. 네, 라는 맞습니다. 거는 저에게는 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요. 그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오만이거든요. 휴브리스라고 하는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의사결정을 실패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해지면 뭐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행복을 위한 그 마음가짐도 한 7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 원더님의 이야기에 보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진짜요? 우리 한량님 써주신 것들 너무 기대가 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한 첫 번째 마음가짐, 자신감. 지난 10년 동안의 성취를 생각해보라. 행복을 위한 마음가짐 첫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의 성취. 를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현재의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 항상 실패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패만을 생각하고 좌절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의 현재 자신의 상태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낮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까 겸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겸손한 건 좋지만 너무 또 나 자신을 너무 낮춰가지고 자존감을 떨어뜨릴 정도까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좋지 않다. 대신에 내가 그동안 뭘 해왔을까, 뭘 이뤘을까를 먼저 보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저 평소에 어떠신가요? 평소에 뭐 신년 계획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이제 세우실 때 보통 어디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시는 편이에요? 잘 안 생겨. 자신감이 잘 안 생겨. 아까 오프닝 멘트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새해 목표를 세우고 그게 달성이 안 되는 그리고 반복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잘 안 생길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첫 번째 주제처럼 뭐 과거의 성취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던 적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뭐 상대적으로 뭐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라든지 정말 회사 다닐 때 어렵게 어떤 일을 하다가 뭐 인정받았던 일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성취 자산이 돼서 조금씩 그래 내가 올해 목표를 뭐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솔직히 불편하지만 나에게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이제 존경스러운 게
결혼하셨잖아요. 예전 조선시대 같았으면은 저는 댕기머리, 아이고, 네. 나이는 비슷해도 저는 댕기머리, 우리 네. 원더님은 상투머리. 머리가 달라져. 머리가 댕기와 상투. 가장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그런 것도 이제 성취 경험 중에 하나지 않나. 결혼. 생각도 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뒤를 돌아보면 자꾸 실패 경험이 후회하는 게 생각나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보다는 책임감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신감을 내세우기보다 책임감을 내세우는 게 훨씬 행동하기가 편하니까. 저는 요 파트에서 좀 생각이 들어졌던 게 네.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편집을 하잖아요. 네. 실제 쭉 네. 영상을 촬영하면 네.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편집을 하는데 제 스스로가 여러 가지의 장면 중에서 좋지 않은 장면만 편집해서 스스로 이제 비관적인 비극의 비극 영화를 만든다. 그 비유 좋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목표를 딱 음. 뭔가 새해가 돼서 새로운 목표를 딱 세우려고 할 때 내 네. 삶이란 영화를 딱 돌려보는 시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비극은 아닌데 비극적인 장면 편집해서 그 비극적인 것좀 생각하니까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각색이 되는 마인드셋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해 새로운 희망이나 아니면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청취자분들도 완전히 이건 사기잖아요.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건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잠깐 근데 드네요. 이런 비유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스스로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내 인생을 비관적인 관점으로 맞아요. 네. 편집하고 있지 않았나. 되도록이면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편집하면 앞으로 네. 나아갈 힘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뭐 긍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균형 잡힌 정도만 해줘도 긍정으로 가면 더 좋겠지만 우선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약간 객관적으로만 자기 삶을 바라볼 수만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40대 아재들의 느린 자기계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차적으로 업로드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